안녕하세요. 고갯마루 임재입니다. 오늘은 좀 제 개인적으로 좀 특별한 차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W211 E클래스예요. 이게 왜 제가 특별하다 그러냐 하면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세단입니다. 이 W211 E클래스를 말하기에 앞서서 제 개인적인 개인사를 조금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2000년대, 그러니까 2001년, 2002년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2008년 후반까지 제 개인적인 제 자가용이 벤츠였어요. 그것도 이제 W201, 1902, 1.8 수동, 1.8 오토, 2.0 자동, 2.3 자동, 2.6 자동, 또 W124 E클래스, E200, E220, E260, E300을 제가 다 소유했었거든요. 당시로는 제 생각에는, 제 기준에는 그 차들을 능가할 수 있는 차가 없었어요. 저를 만족시키는 차가 그 차를 빼고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원메이크 레이스를 하면서 잠시 벤츠를 떠나 있다가, 하지만 이제 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 당시에 생산되고 있던 W211 또는 W220S, 그 이후에 W212까지도 제가 많이 권해서 제 주변에는 이 차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차들을 이제 두루두루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W211도 나왔고, 근데 W211이 나왔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다가 W212가 나오고 또 W213이 나왔잖아요. 자, 그것까지 다 경험을 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요, W211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차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W211을 꼭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우리 영상 감독님인 유 감독님을 졸라서 오늘 특별판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이 클래스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는 딱 중간에 위치하는 차종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S만큼 사치스럽게 만들지도 할 수 없고, 또 어떻게 보면 C클래스보다는 좀 더 사치를 부려볼 수도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위치인데,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또 애매해요. 어떤 면에서는 옵션 같은 거는 좀 한국 사람 기준에는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자동차의 어떤 좋은 자동차의 기준이 그런 옵션이나 사치 품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동차가 가진 본연의 성능, 예를 들어서 좋은 설계와 좋은 재료를 이용해서 정말 달리기를 성능을 좋게 만든 차가 좋은 차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그 기준에 딱 부합되는 차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는 사실 이 앞에도 W210, 또 더 그 앞에는 W124, 또 더 앞에는 W123, 이렇게 벌써 여러 세대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 세대가 아닌 왜 딱 이 차, 하필이면 W211을 제가 최고의 세단으로 선택했냐고 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물론 W210, 그러고 보니까 제가 W210, E320도 소유했었습니다. W210 같은 경우는 앞 WC1, 뒤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서스펜션 설계였어요. 그런데 이 W211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WC1 멀티링크를 그대로 답습했지만 재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W210에는 다 철로 구성되어 있던 하부 부품들이 완전히 100% 알루미늄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생각해 보시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1998년도에 데뷔한 W220 S클래스부터 그 전에 벤츠와는 획을 긋는 다른 설계를 했거든요. 신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더 작아지고, 무려 몸무게는 200kg 이상을 감량을 했어요. S클래스에서. 그 S클래스, W220 S클래스의 설계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W211 E클래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 정도 차체와 이 정도 크기의 차에는 어울리지 않는 정말 호화스러운 설계와 호화스러운 재료를 투입했다는 게 이 W211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그렇다고 우리가 호화스러운 설계와 호화스러운 재료를 투입해서
결과물이 형편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결과물마저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뭐 선택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꼭 무조건 신형차 또는 뭐 더 옵션이나 전자장비가 많이 달린 차, 이런 차를 좋은 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이게 감동이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자동차 자체 본연의 어떤 기능, 그건 달리는 물건이잖아요. 그리고 달리는 성능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저의 까다로운 이 입맛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세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한 번씩 볼까요? 먼저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외관 디자인, 그러니까 외관에 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W211 E클래스는 굉장히 고전미가 있으면서도 세련됐어요. 특히나 헤드라이트가 지금 이게 약간 둥근 형태를 이렇게 굳이 두 개를 나눠서 했잖아요. 이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좀 꽤나 비용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거를 굳이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시면 W220 S클래스나 같은 시기에 데뷔한 W203 C클래스는 이렇게 못했어요. 라이트를 그냥 이렇게 붙였어요. 이상한 형태로. 그래서 그거 참 촌스럽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이게 S클래스, 같은 시대에 데뷔한 S클래스보다도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 디자인이. 그리고 벤츠를 대표하는 이 크롬 그릴망. 제가 한번 정비하다가 이거를 이렇게 벤츠는 보네트가 이렇게 완전히 수직으로 서거든요. 그랬다가 제가 리프트에 올리다가 그릴망을 천장에 딱 스쳐가지고 제가 한번 갈아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 제 기억에 124였는데 그 차가 50만 원이 넘었어요, 그릴만. 근데 이게 사실 124에 비하면 그릴은 지금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좀 그래요. 예전에는 이게 스텐 재질이었는데, 이 차는 W211 중에서도 후기형에 해당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만 W211 중에서도 저는 제가 진짜 추천하는 차는 이 후기형입니다. 예, 그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예, 하나하나 또 설명드릴게요. 일단 범퍼 디자인은 지금 이게 후기형이라서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바뀌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범퍼 디자인만큼은 전기형이 더 단아하고 심플한 멋이 있어요. 근데 뭐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휠은 지금 이게 그나마 우리나라에 들어온 차들은 풀옵션 개념이 들어가서 17인치 휠이 적용됐습니다. 타이어는 245, 45, 17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후기형, 국내에 들어와 있는 후기형 중에 제일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이 휠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독일에서는 16인치가 기본이거든요. 그럼 16인치 타이어가, 휠하고 타이어가 장착됐으면 주행성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부분인데, 지금 기준에서 보면 17인치는 작죠? 그 다음 옆에도 보시면은 여기 크롬으로 장식된 이 도어 핸들들 하고요. 이 크롬 가니쉬들이 이게 이제 기스 같은 거 내가지고 정비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비싼지 알게 돼요. 자, 뒷모습을 한번 볼까요? 뒤는 뭐 어떻게 보면 단정해요. 정말 이 W211은 화려함이라고는 없이 단정한데, 그러면서도 적재적소에 이 크롬 장식들, 여기 또 있죠, 범퍼에도 이 얇은 크롬 라인, 예, 이런 것들이 차를 굉장히 세련되게 보이게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W211 중에서도 후기형을 제가 선호하는지 엔진룸을 열어보면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자, 모든 메르세데스 벤츠는 보네트가 이렇게 딱 90도로 서요. 자, 일단 이 전기형과 후기형의 가장 큰 차이는 엔진이거든요. 전기형 6기통 엔진은 SOHC 12밸브, 그러니까 기통당 3개의 밸브를 가져요. 흡기 2개, 배기 하나를 갖는데, 그게 이제 이 후기형이 되면서 DOHC 4밸브로 바뀝니다. 변속기가
전기형은 5단이었고요. 이 6기통 모델에 한해서 후기형은 7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게 가장 큰 차이고요. 또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여기요. ABS 모듈이거든요. 자, 후기형은 그냥 일반적인 ABS ESP 모듈이 들어가는데 전기형에는 SBC라고 서버트로닉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여기서 모터와 압축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하이드로백을 이용한 진공 배력 장치가 없이 여기서 모터와 펌프를 이용한 가압 장치를 이용해서 브레이크 어시스트를 하는 방식인데요. 그 문제는 그게 일정 사용 횟수가 되면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그 교환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교환비도 교환비지만 이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여기서 브레이크 압력을 채우는 소리가 계속 모터 작동음이 따르르륵 하고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성가셔서 저는 브레이크는 아무래도 좀 안전에 관계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비에서 좀 자유로운 후기형이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이기도 해요. 자, 엔진은 일반적인 그냥 멀티포트 분사의 V6인데요. 이게 동시대의 BMW에 비하면 그러니까 연소 효율도 낮고 출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왜 벤츠일까요? 네, 벤츠는 BMW에 비해서는 좀 더 보수적인 방식으로 차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BMW는 그 당시에 투입한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있는데 벤츠는 전혀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전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엔진을 만들었고 BMW 530과 비슷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 벤츠는 그냥 500cc를 더 올려서 3500cc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기술이 딸려서 그러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차가 데뷔한 지 한 14년 정도가 지난 마당에 보면은요, 이쪽의 판단이 옳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유지 보수하고 앞으로도 더 유지 보수 계속 차를 운행한다는 생각을 해보면 이쪽의 판단이 옳았어요. 이게 고장이 덜 나요. 그럼 뭐 그러면 그렇다고 이 차가 전혀 고장이 없냐? 또 그건 아니죠. 이 차에도 또 고질병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흡기 매니홀드가 이게 지금 가변 스테이지거든요. 흡기관을 길이를 플랩을 이용해서 흡입되는 공기의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해주는 플랩이 있어요. 그게 뭐 흡입되는 공기의 길이를 줄여주기도 하고 또는 뭐 흡기 공명 효과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 플랩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착이 돼요. 그러면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흡기 매니홀드를 통째로 바꿔줘야 됩니다. 네, 그게 이 엔진의 큰 고질병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뭐 그거는 제 경험적으로 뭐 한 10만에서 15만 킬로 정도에 한 번씩 나이는 고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애프터마켓 부품이 나오기 때문에 비용의 압박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는 이 엔진은 밸브 쪽이 체인으로 구동이 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체인으로 한쪽 캠을 걸고 나머지 캠은 기어로 구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캠 셰프트를 구동하는 체인을 구동하는 스프로켓이 있어요. 저 크랭크 쪽에 스프로켓이 있는데 여기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이제 엔진을 분해해야 보이는데 그 스프로켓이 마모되는 문제가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예방책으로는 엔진 오일을 자주 갈아드리기를 해서 권하고 있어요. 뭐 원래 이 차들이 뭐 매뉴얼상이나 계기판상의 권장으로는 뭐 15,000km, 매 15,000km마다 오일 교환을 권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좀 짧은 뭐 8,000km 정도에서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 주변에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 28만 킬로 정도 탄 차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차는 체인 스프로켓 문제가 없는 걸로 봐서 오일 교환을 좀 자주 해주셔서 칼같이 신경을 써주시면 그 부분은 조금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닫을 때는 하나만 하면 되지. 실내를 한번 볼까요? 우선은 운전석에 앉았을 때 시트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스티어링, 운전대라 그러죠. 이 운전대 림이 요즘 차들이 점점 이게 두꺼워, 특히나 BMW 계열이 이게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얇은 스티어링 림이 이게 벤츠가 예전부터 해오던 건데, 저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정말, 이 운전대 하나만으로도 이 차를 사야 되는 이유가 딱 생겨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앉았을 때, 이 본네트가 지금 미세하게 앞으로 싹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 기울어진 정도가 얼마나 절묘한가 하면요, 운전대에 딱 앉았을 때 마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시야가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요즘 차와 달리 모니터가 없이 낮게 돼 있어가지고 특히나 앞에 시야, 아주 시원한 시야를 선사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당시 BMW는 여기 모니터가 있었잖아요. 근데 모니터 없는 거로 얘기하시는데, 저는 제가 갖고 싶은 것은 자동차지 안방에 TV가 아닙니다. TV는 집에서 대형 TV를 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차를 권해드렸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불만이 옵션이 없다와 차가 작다, 특히 뒷좌석이 좁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럼 정말 그런지 볼까요? 네, 뭐 사실 뒷좌석이 차 크기를 보셨다시피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면 그런데 의외로 앉았을 때의 이 착저감이라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편해요. 쿠션감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엉덩이판이 뒤로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사람이 뒤로 쏙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등받이 각도가 제법 뒤로 누워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여기 뒷자리에 타면요, 앞좌석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아래로 내려다 보여요. 그래서 내가 마치 정말 내가 상석에 앉아 있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리고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차 앞창을 통한 바깥도 굉장히 잘 보여요. 저는 어렸을 때 이 가족들이랑 어디 차를 타고 가면 이 앞자리를 쟁취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 뒷자리석이라면은 굳이 앞좌석을 쟁취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야가 좋습니다. 좋네요, 이거. 천장도 이게 지금 이 차가 지금 다른 차들에 비해서 사실은 좀 낮아요. 전반적으로 다 낮아요. 여기 본네트 라인도 낮고 천장도 조금 낮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드룸이 크게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트렁크 한번 볼까요? 트렁크도 엄청난 깊이를 자랑하고 있어요. 깊이가 엄청나요. 골프백도 들어가겠네요. 저는 골프 안 쳐서 관심 없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뒤에 의자가 다 제껴지게, 이거는 아방가르드 옵션에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브레이크를 보지 않을 수 없죠. 자, 원래 이게 2350이잖아요. 지금 이 차가 6기통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옵션이 좀 올라간 차인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2350은 국내에 정식으로 판매된 2350은 소비자가 원하든 원치 않건 스포츠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4포트 캘리퍼, 좀 휠 형상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4피스톤 대양 캘리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뒤는 뭐 일반적인 원핀 타입, 슬라이드 타입인데요, 이게 북미형 사양은 앞 캘리퍼가 그냥 2피스톤, 한쪽에서 피스톤이 몰려있는 슬라이드 타입 2피스톤이 들어가요. 디스크 사이즈는 뭐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차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래도 사치스러운 설계죠. 그래, 브레이크 캘리퍼 같은 경우는 브렘보제나 이런 건 아닌데요, 중간에 철 프레임이 있고 좌우로 알루미늄 커버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볼트로 조여져 있는 캘리퍼인데, 이게 캘리퍼 자체의 강성과 발열 성능까지 고려한 굉장히 이게 영리한 만듦새라고 생각돼요. 원가도 얼마 안 될 거고요.
자, 이렇듯이 우리가 W211 이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정말 벤츠가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벤츠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만큼 훌륭한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한번 가볼까요? 네. 야, 일단은 탁 첫 움직임이 아주 매끄러운데요? 매끄럽기도 하지만요, 벤츠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3500cc 272마력인가 그렇거든요, 출력이. 근데 딱 출발은 50마력짜리 차가 출발하는 것 같아. 모든 벤츠가 그렇거든요. 딱 이 출발할 때 초동이 굉장히 무져요. 근데 저는 이쪽이 옳다고 봐요. 이 반대인 차들이 많잖아요. 초동이 환뜩해가지고 이게 엄청 잘 나갈 것 같은데 막상 고속도로 가보면 안 나가는 차가 있고, 이것처럼 딱 초동이 어우 이거 왜 이렇게 무겁지? 라고 느낌이 드는데 이게 고속도로 가서 달려보잖아요. 기가 막히게 나갑니다. 네, 스티어링 휠 무게는 아주 적당해요. 이게 생각해보면은 이 클래스 마지막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인데 이게 유압식 특유의 이 끈끈함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차 기준으로 이게 가벼운 스티어링 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살짝 무겁긴 한데 뭐 지나치게 무겁지는 않아요. 살짝 무거운 정도예요. 네, 고속 주행에 안정감을 주는 정도.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이 지금 림, 우리가 운전대 이 림의 두께와 싹 굴곡이 옵셋이 주어진 형상이 기가 막혀요. 지금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이거 사야 될 정도의 느낌을 주고 있어요. 저는 이게 우드 그레인이 윗몸에 여기 스티어링 운전대에도 우드 그레인 들어간 차들 있잖아요. 전 그거 싫거든요. 이렇게 딱 단초랑 가죽으로 됐는데 너무 좋아요. 이거는 2006년에 나오고 2007년식인 이 350이라서 이건 지금 에어매틱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 에어매틱은 개인적으로는 너무 부드러워. 내 기준에서는 또 그냥 차라리 저는 에어매틱이 없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코일 스프링이 들어간 게 더 승차감이 그게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제 기억에는 이 200K는 다 그렇고 이 350 말고 3000cc 휘발유 엔진을 가진 또 이 280이 있거든요. 그게 딱 잘 골라보면 그 안에 일반 서스가 들어간 차가 있어요. 그걸 사면 되겠네. 근데 이거는 또 어떤 분들은 이 서스펜션이 좋다 그러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게 더 고급진 느낌은 있잖아요. 이게 원래 그냥 코일 스프링 버전도 그런데 특히나 이 에어 스프링 들어간 이 벤츠는 마치 이게 뭐 어딘가에 기름막이를 떠가지고 싹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느낌이 정말 신기하게 다른 회사 차이는 없어요. 이게 뭐 다 똑같은 서스펜션 방식을 따라서 하는 현대차들도 있는데, 뭐 제네시스도 그렇긴 한데 이 느낌은 안 나거든요. 그게 바디 강성은 뭐 요즘차 기준에서는 사실 조금 낮은 편입니다. 약간 낮은 편인데 뭐 그렇게 낮아서부터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요 다음 나온 W212가 타보면 바디 강성이 현저히 높거든요, 이거보다. 근데 문제는 212 이거의 신형은 앞이 스트럿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바디와 단단한 서스와 스트럿이 어우러져 가지고 앞부분에서 오는 충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W212나 또 CLS도 원래 이제 219, 사실 구형이 W2199, 219 후속이 W218이에요. 거짓말처럼 신형인데 바디 코드가 숫자가 낮아졌거든요. 그 218이 212랑 같은 스트럿이에요. 그래서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클래스가 제일 극혐이에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형 모델도 다 겪어보고 나니까 아니 이 모델이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 신차가가 거의 9천만 원 정도 가는 차였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2006년에 출고된 차인데 지금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의 10% 내외예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거 지금
1,000만 원도 안 간다는 얘기인데 요즘 1,000만 원짜리 진짜 뭔가 무엇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엄청난 가성비거든요. 근데 물론 뭐 국산차보다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드는 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 차도 지금 이제 이 차 사실 중고차로 구입하셨어요. 차주분이 며칠 전에 구입하셨거든요. 구입하자마자 200만 원 순삭됐어요. 수리비로. 몇 가지 수리를 했더니 근데 저도 지금 수리하고 지금 사실 이거 제가 수리해드리고 오늘 처음 시운전 나온 거거든요. 저도 지금 웃음이 절로 날 정도예요. 좋네요. 그래요? 예, 저도 웃음이 절로 나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그냥 내가 살 걸 그랬나? 이 가격이라면은 뭐 하나 더 사놔도 될 정도니까 그냥 내가 하나 더 살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저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지금 난리 났어요. 이거 왜 우리가 안 사냐고. 예, 여자들은 제가 볼 때 뭐 좋은 거 보면 다 가지고 싶은가 봐요. 계기판도 다 이제 이거는 일상주행용 차인 만큼 타코메다는 작게, 속도계를 크게, 그리고 여기 이제 센터 페시아도 보면은 이 공조 장치나 오디오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제 한편 생각하면 이 연식을 생각해 보면 사실 여기 이 오디오가 지금 액정이 달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 당시 BMW는 이미 여기에 커다란 모니터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벤츠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었거든요. 벤츠가 다른 회사 차보다 훨씬 더 고급 소재와 고급 설계를 이용해서 정말 제대로 된 차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벤츠 엔지니어는 차에 아니 왜 여기 정신사납게 여기다가 모니터를 달아놓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안 달았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회사 망할 뻔했습니다. 지금은 뭐 여기 혹시 최신형 W213 E클래스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며칠 전에 봤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모니터를 여기다 달았어요. 그냥 계기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액정이에요.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벤츠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에서 왜 TV가 필요할까? 이건 화면이 왜 필요할까 싶은 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차는 진짜로 그래요. 어떤 자동차 본연의 설계와 만듦새에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치가 보이는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차예요. 그리고 크기도 그렇잖아요. 굳이 이 크기도 지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차잖아요. 근데 이게 작다고 생각하면 할 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반대의 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기아 K9. K9은 일단 뭐 독자적인 설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남들이 쓰는 설계 중에 좋은 거 다 본다고 재질, 철, 무게, 감량 그런 거 모름. 대신 옵션이 풍부하잖아요. 자, 그거를 더 좋은 차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 주변에 이제 계신 뭐 형님들 중에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이거 E클래스 보러 갔더니 아니 옵션이 하나도 없더라. 정말 이거 너무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차는 E350이라서 그 중에서도 옵션이 제일 높은 차예요 지금. 그런데도 이거 옵션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거 권하지 않습니다. 그거 말고 정말 본연의 설계, 이게 사실은 하체를 한번 보게 되면요, 야, 차라는 거를 이것보다 더 사치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뭐 하체를 모든 사람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하체를 안 보시는 분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가죽의 질이나 여기 지금 도어 트림 보면은요, 이 도어 트림 가죽이 싹 접혀 있거든요. 전 이게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이것도 뭐 그리고 여기 우드 그레인, 이 우드가 이게 제가 벤츠에서는 정확히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홈오디오에서 이 BMW 스피커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이게 최고의 옵션에만 적용되는 문이에요. 타이거 아이라고 나는 그렇게 홈오디오에서는 타이거 아이 마감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우드 그레인에서는 제가 아는 한은 최고급이에요. 근데 이 클래스에만 쓰이고 사라졌다는 거. 이거 왜냐면 다 비용의 압박이, 단가의 압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이후로는 시프트 레버가 또 컬럼으로 가거든요. 예. 근데 시프트 레버도
아이 또 손에 쥐어보면 손에 착 감겨요. 그리고 시프트 레버 조작감도 이게 벤츠가 신기한 게요. 이 하다못해 시프트 레버 조작도 끈끈해요. 예, 그 고급스러운 느낌이 그런 데도 있는데 이 벤츠가 그게 달라요. 이 모든 스위치 조작이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는데 그거 은근히 기분 좋단 말이죠. 끈적하다 그러면 사실 좋은 표현 같지 않고 뭐랄까 좀 크리미하다 그럴까? 예, 뭐 밀키하다 그럴까?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어요. 버터, 이거 누가 그 표현을 했었는데 버터칼을 착 달궈가지고 버터를 에다 착 올려서 자르는 느낌이라 그랬어요. 진짜 그 느낌, 누가 그거 내가 들은 얘기인데 그거 진짜 잘 만든 표현 같아, 그 표현이. 이 국내에 들어온 모델은 앞은 4피스톤 캘리퍼, 뒤는 일반적인 슬라이드 타입 1피스톤 캘리퍼거든요. 근데 요 4피스톤 캘리퍼도 이게 사실 벤츠가 무슨 뭐 브렘보를 쓰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원가상 보면은 이 철로 된 프레임에다가 좌우로 그 알루미늄 주물로 된 양쪽 덮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캘리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철 부분이 강성을 책임지고 알루미늄 부분이 발열을 책임지게 돼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만듦새예요. 그리고 이 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벤츠는 별로 달리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래서 안전한가 봐. 이거 뭐 이렇게만 가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뭐 굳이 더 달리고 싶지가 않으니까. 이제 늘 벤츠 편에서 얘기하지만 벤츠는 다운시프트를 잘 안 해요. 그냥 어지간하면 낮은 회전수지만 그냥 높은 단을 물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촐싹거리지 않고 중후하게 달리게 되죠. 이 스티어링 휠이 정말 절묘한 게 이 스티어링 기어비가 예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운전대 조작 느낌이 편안해요. 느긋하니까. 이게 너무 예민하면은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고속 주행에 초점을 맞췄는지 알 수 있죠. 이 고속 주행에서는 스티어링이 예민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 알루미늄 경량 소재들이 들어가 있어서 느낌이 아주 좋아요. 하지만 이게 또 서스펜션에 한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앞부분 그 로어암 끝하고 너클이 연결되는 부분에 볼 조인트가 있거든요. 그게 자주 망가져요. 그게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이 차들 뭐 중고차를 사보든지 딱 점검해보면 여지없이 거기 유격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거기에 유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유격이 있으면 이 노면 안 좋은 데 가면 다기닥다기닥 소리가 나거든요, 차들이. 이 차 안 나요. 그래서 주인들도 모르고 다녀요. 그래서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볼만 교환이 되기 때문에 뭐 부품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교환하려면 전용 공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용 공구만 있으면 교환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설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갈을 필요가 없잖아, 그죠? 예, 그거만 딱 볼만 갈면 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에어 서스펜션의 내구성은 어떤가요? 네, 형편없습니다. 보통 알기로는 에어 서스펜션의 비용이 되게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은 물론 정품은 지금도 비싸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에어 서스펜션이 애프터마켓 제품들이 꽤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지금 나오는 애프터마켓 제품들이 수명이 얼마나 될지는 솔직히 아직은 몰라요. 이제 막 도입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아마 순정품, 이 정품 기준으로 보면 거의 다 15만 킬로 전후로 다 망가져요. 그러면 제 생각엔 10만 킬로만 가져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망가지면 고민하셔야 돼요. 에어 서스펜션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코일형으로 아예 컨버전을 한번 할 것인지 그거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라면 그냥 코일 스프링으로 컨버전을 하겠는데요. 그거는 뭐 오너의 취향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에어스프링 가격이 전보다는 많이 싸졌어요. 오디오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네, 뭐 당시 한 15년 이상 된 차라고 생각해보면은 나쁘지 않죠, 오디오도. 근데 뭐 그렇다 요즘 근데 요즘 최신 S클래스 같은 거에서 너무 노래를 많이 들어가지고 감동을 줄 정도는 아니에요. 그럭저럭 들을만은 해요. 근데
최신 현대차보다 좀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무려 10여 년의 차이가 있는데. 네, 데뷔 시점은 2003년이에요. 야, 네. 정확히 말을 하면 16년 전에 데뷔했어요. 데뷔 시점을 고려해보면 대단하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오디오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MOST라고 광케이블로 모든 오디오 시스템들이 통신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음향 신호가 우리 구리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광케이블로 파워앰프까지 전달이 돼서 파워앰프에서 직접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시켜서 증폭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음의 선도가 높죠. 네, 그래서 그래요. 이 타입이 벤츠, 아우디, BMW, 포르쉐가 그 시기에 다 같이 적용했어요. 이 차가 12만 킬로 주행했거든요. 네. 12만 킬로 주행했는데 물론 엔진 쪽에도 뭐 벨트 구동계라든가 뭐 액류는 다 교환했는데 와 지금 솔직히 이 지금 주행 느낌이 새 차 같아요. 제가 이거 2006년도에 새 차 사가지고 또 사차 사신 분이 저 주변에 계셨거든요. 그분이 이거 한 5, 6년 타시다가 처분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새 차를 자주 타봤거든요. 와 지금 이거 거의 새 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워요. 지금 13년 된 차가 13년에 12만 킬로 주행한 차가 거의 새 차 느낌이 나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체 유격 부품 같은 거는 지금 다 교환했습니다. 이게 W211 사실 이 이후로 나온 벤츠들이 지금 계속 신형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서스펜션 설계는 그 이후에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W211이 사실은 211 앞에 W220S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거랑 같은 설계니까 어쨌거나 이 W220에서 비롯한 이 W211이 가진 이 서스펜션이 이 설계와 만듦새가 거의 뭐 완성형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다른 회사 차들도 지금 고작 다 이거를 흉내내는 정도거든요. 이거를 뛰어넘는 서스펜션을 벤츠도 못 만들었어요 아직까지.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서스펜션이라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돌이켜보면 이제 최신 차들을 다 타본, 최신 벤츠를 다 타본 이후에 다시 돌이켜봤더니 이 차가 명차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를 그냥 일상용으로 이거를 하나 사야 되나? 예,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차가 좋네요. 저는 사실 사게 된다면, 예, 뭐 사게 된다면입니다. 사게 된다면 4기통짜리 E200K를 살 거예요. 이거 너무 연비가 나빠요. 이게 장거리 연비는 좋은데 이 6기통짜리가 시내 연비가 의외로 좀 안 좋아요. 근데 또 이 200K는 같은 연식이라도 또 문제가 뭐냐면요, 7단 변속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단 변속기가 적용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조금 또 걸림돌이기는 한데 가져올 수야 있나요? 실내에서 네. 최신 벤츠들도 지금 보시면은 이게 시트 조절 스위치가 다 여기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게 다 지금 크롬 장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스위치들이 센터 페이시아 스위치도 다 크롬이었는데 크롬이 빛이 비치면은 운전자 시야에 방해만 되거든요. 저는 이 까만색, 반사가 되지 않는 까만색 이 플라스틱으로 된 시트 조절 스위치가 훨씬 좋아 보여요. 이거야말로 운전자를 위한 거잖아요. 왜 이걸 그렇게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난 사실 그 반짝반짝하게 만든 이 센터 페이스하고 스위치들이 난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촌스럽게 느껴지던데. 이게 좀 그렇잖아요. 진짜 고급이라는 거는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듯 안 드러내는 듯 하면서 딱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난 고급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거는 물론 뭐 소유자들의 어떤 요구와 취향을 반영한 결과겠지만 너무 이렇게 막 나 고급이에요 좀 봐주세요 막 이런 느낌을 줘서 좀 품위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 이 차 정말 저도 이거 오랜만에 타긴 하는데 오랜만에 타는데 또 좋아. 이게 더
이 차가 더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차도 제 가까운 지인분이 구입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 구입하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거 구입을 권유했지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거 고맙다 소리 들을 것 같아. 사실은 저도 옆자리에서 타면서 예. 저도 되게 사고 싶어지는 그런. 그래요? 예, 이거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거 하나 사고 나서 영상을 리뷰를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중고차 사기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전국에 있는 W212가 품절 중고차가 품절되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얼마나 제가 권위가 있다고 사람들이 제 말을 따르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패밀리 세단으로서 난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은 차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옵션을 포기한다면 물론 그런 거 없어요. 이거 우리가 일반 블루투스 오디오 USB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차는 독일 차들이 그런 거 이 당시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딱 차가 가진 본연의 달리기 성능과 이 주행 성능 그리고 안락함 이것만 추구한다면 저는 정말 이 이상의 차가 더 있을까 싶어요. 이거 그리고 거짓말처럼 이 운전 자세가 딱 나와요. 지금 모든 게 딱 정말 이거 오늘 처음 탄 차인데 한 10년 정도 타온 느낌? 그런 느낌을 줘요, 이 차가. 그러면서 또 반대로 나쁜 점을 얘기한다면 3500cc인데 1600cc 느낌? 그러니까 이게 밟지 않으면 달리지 않아요. 그게 좋아요. 어떤 차들은 얼마 안 밟아도 막 술술 나가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 많이 밟아야만 나가요. 살살 밟으면 정말 1600 이거 아반떼보다도 안 나간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룸미러에 액정 룸미러도 이거 지금 뒤에서 밤에 불빛 치면은 어두워지는 액정 룸미러거든요. 이런 사소한 데는 옵션이 다 있는데 이 차들 보니까 참 여기 이 동전통이 하나 있는데 이거 제대로 된 차가 거의 없어요. 다 망가져 있어요, 이거. 그래서 잘 안 열어요. 왜냐하면 잘 안 열리는군요. 안 열리면 다행인데 안 들어가는 차가 많아요. 한번 열리면은. 그래서 이거 다시 쓰지 말으라 그러죠. 옵션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차량 본연의 만듦새와 성능을 중시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